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최창희 교육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교육원 최창희입니다. 네, 먼저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가을을 흔히 이제 결실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잘 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강이나 가정의 어떤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 경기교육이 지금 혁신하고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무상급식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인근에 있는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한창인데요. 이 무상급식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요. 이 급식을 단순히 돈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급식이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고 또 아이들의 건강과 밀접한 교육입니다. 이런 면에서 의무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급식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자아이들이 급식을 무료로 먹는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부잣집의 그 부모들은 사실 세금을 또 그만큼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편안하게 밥을 먹게 하는 급식의 정신 또는 복지의 그런 의미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올 하반기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두고 또 경기도의회와의 이견이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중학교로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또 지원 대상도 늘어나는데요.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정말 재원이 확실하게 마련이 돼 있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는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만 제외하고 그리고 5세 유치원 아이에 대한 급식도 지금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초등학생 전체와 유치원 5세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 이렇게 2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원의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과 시군 자치단체가 5대 5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 자치단체가 재원 부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청이 이 학생 무상급식에 관심을 갖고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만큼은 책임을 져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의회가 출범하면서 교육 쪽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그렇고요. 또 하나의 변화라면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이 되는 걸 텐데요. 시행 전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시행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 그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성과와 또 문제점,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오늘 지금 사실은 포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인권 수업을 고등학교에 나갔었는데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인권의식이 굉장히 전에 비해서 많이 신장되었고요. 교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이 과거에 그 강압적이고 어떤 체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도가 아니라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방식의 진일보한 지도 방식의 변화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학생인권조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인권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지만 문제는 또 교사들의 권리거든요. 의원님께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학생 인권 문제가 이제 자꾸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교사들의 권리가 또 침해되는 거 아닌가, 위축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까닭은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고 타인의 어떤 권리도 존중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면에서 교사들의 전문적인 교육권을 이제 보장하고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그 어떤 인권도 존중하는 그런 교원 권리 조례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정하도록 지난번에 요구도 했습니다만 저는 의원 차원에서 또 교원단체나 시민들과 의논을 해서
교원들의 권리에 관한 이런 조례도 발의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또 한 가지 걱정이 된다면 학생인권 조례와 또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 같은 건 없나요? 이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잘 시행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또 교권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갈등을 하거나 대립하고 상충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교권 조례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오히려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교권이 존중되는 그런 풍토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네. 네, 조금 전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 인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 생각하는 그런 조례로 또 정책으로 잘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정당 등록제 혹은 간선제로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하게 된 것은 이 교육에 대해서 교원이나 학부모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 재정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가 되고 나서 처음 선거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간선제를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뭐 정당 등록제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육이 헌법이 보장된 자주성이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는 물론이고 정당 공천이나 함께 등록하는 공동등록제 같은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이 정당은 결국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용하거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증명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직선제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다만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거 공영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어떤 포럼인가요?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교원 학부모와 함께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을 2008년 10월 9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3년이 되었는데요. 네. 뭐 교육 문제는 모두 알다시피 상당히 지금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의 지역 교육의 현안을 함께 토론하면서 공론화시키고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낸 뒤에 그에 적절한 대안과 방안을 찾자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떤 운동성이라기보다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네네. 14번의 그 포럼을 저희가 개최해서 교실 수업 개선이나 또는 혁신학교, 혁신지구 운영에 대한 이런 포럼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네, 교육 전반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포럼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은 아닌 거죠? 물론입니다. 이 교육적 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을 하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멀리 내다보고 함께 가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20년 뒤에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요. 또 나 혼자, 아이 혼자만 잘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육이 우리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의 교육의 목표이자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의 폭넓은 그런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최찬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Coming home.